다단자 정수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A, B, C, D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배울 거는 우리가 이제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송전을 하죠. 그럼 여기 애자가 있죠. 애자에서 발생하는 컨덕선스 G, 대지와에서 발생하는 C, 선로에서 발생하는 R, L 이렇게 되죠. 전선에서 발생하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선로 정수라고 그러죠. 네 개를 선로 정수라고 합니다. 선로 정수. 이 중에 요거 두 개는 어드미턴스고요. 요거 두 개는 임피던스로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임피던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결론은 이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의문스러울까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내면 중거리 송전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T형, 파이형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 요걸 그린 거예요. 그냥 여기 임피던스, 이 선로라고 생각하세요. 요거 전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는 전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뭐란 거예요? 어드미턴스끼리. 그럼 이쪽에는 어드미턴스니까 이쪽으로 간 거고 이쪽에는 임피던스니까 이렇게 두 개를 몰아서 임피던스 Z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임피던스를 두 개를 쪼개요. 여기다 갖다 쪼개서 반만 갖다 놔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죠. T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T형 회로라 그래요. T형 회로. 그럼 파이형 회로는 어떻게 된 거냐? 아래 걸 두 개를 쪼개는 거죠. 얘를 두 개로 쪼개서 이쪽에다 Y를 반을 갖다 놉니다. 파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파이형 회로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성전 전압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방금 보셨지만 그죠? 성전 전압이라는 거는 자, ES는 어떤 선로에 R, G, LC 뭐 RLCG 하여튼 4개 이 선로 정수 4개에 의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서 그 다음에 수전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송전 전압이 들어가서 수전 전압이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수전단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관계를 ABCD로 바꿔가지고 이 ABCD가 송전 전압 뭐 또는 송전 전류의 식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면 이 ABCD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게 뭐 R이 A고 G가 B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 ABCD를 가지고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면 ES는 괄호 열고 1 플러스 2분의 ZY고요. 괄호 닫고 2R이 됩니다. 2R 그 다음에 플러스 Z 1 플러스 4분의 ZY 되고요. 그 다음에 IR 이렇게 됩니다. 전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IS는 이렇게 돼요. Y에 2R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ZY 이렇게 된 다음에 I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은 뭐냐? 이 식은 뭐냐? 성전과 수전과의 전압 전류 이런 관계를 나타낸 식이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여기에 있는 이거를 A라 그러고요. 여기 있는 요거를 B라 그러고 이거를 C라 그러고 요거를 D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식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 ES라는 송전 전압은 ER에 플러스 IR IS라는 전류는 송전 전류는 ER에 플러스 IR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갔냐? A,
B, C, D 이런 관계가 돼요. 아까 있던 거 대신에 쓴 거죠, 이게.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D를 기억을 하고 이런 관계의 식을 만들어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송전, 전압, 전류를 표현을 해본 것이 바로 이 4단자를 간단하게 4단자라고 하는 행렬식을 이제 이용해서 표현을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기억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A, B, C, D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얘기인데요. A, B, C, D를 구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A, B, C, D를 구하는 거는 A, B, C, D를 구하는 거는 무부하 시험이나 무부하 시험 또는 단락 시험을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이 무부하 시험이란 얘기는 전류 IR을 0으로 만들죠. 그 0으로 만들고 한다는 얘기예요. 단락 시험은 어떻게 했냐면 ER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선 생각해보면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가 걸려 있어요. 부하가 걸려 있는데 이런 부하가 걸려 있는데 여기 전원이 있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폐회로를 구성을 하겠죠. 폐회로를 구성하는데 무부하 시험이라는 게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여기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회로 자체가 존재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끊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무부하 시험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를 했네. 무부하 시험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부하를 안 거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질 않겠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은 여기에 이렇게 테스터기를 갖다 대고 전압을 재면 전압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걸 연결해버려요. 연결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전압이 안 나오겠죠. 왜요? 그냥 그 한 두 지점 간에 전이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이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단락 시험은 전압이 제로일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무부하 시험을 해서 요거를 이제 없애는 무부하 시험을 하면은 실제로 측정을 할 때 여기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A 값이 구해지죠. 어떻게? ESER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요거를 날려버리면은 ER을 날려버리면은 단락 시험을 해서 그 D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A를 하나 구한다 그러면 아까 여기 걸 뒤에 걸 날려버리고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A는 2R분의 2S가 되죠. 언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IR을 제로로 했을 때. 그 무부하 시험을 했을 때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압의 위에 전압, 아래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전압비라고 보통 부르죠. 전압비가 된다. 그러니까 A라는 요 성질은 바로 전압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B를 구하면은 여기 식에서 이제 B를 구하면요. B를 구하면은 이쪽을 날리면 되니까 그럼 B는 IR분의 ES죠. B는 IR분의 ES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건 임피던스가 되죠. 그래서 B는 임피던스다. 임피던스 B다. 임피던스다. 임피던스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뭐 ohm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A, B, C, D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A, B, C, D. A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왔죠. 아까 요거분에 요거.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요게 전압비라 그럽니다. 전압비. 전압의 비율. 그래서 A는 전압비다.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아까처럼 임피던스다. 임피던스다.
그래서 이거는 ES 나누기 IR 이렇게 됐죠. 단위는 임피던스가 오음이 될 테고, C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해보면요. ER분의 IS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뒤집혀 있잖아요. 요거 보면 서로 뒤집혀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요거하고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어드미턴스다. 어드미턴스 여기다 써야죠. 어드미턴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위는 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D 부분은 어떻게 되냐? IR분의 IS가 되세요. 이거는 이제 전류비라 그러죠. 전류비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ABCD를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이제 A, D, BC는 1이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알아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공식 있죠?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였죠? ES는 자, 일단 IR을 씁니다. IS는 IR을 쓰고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다 ABCD를 쓰면 되겠죠? ABCD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여기 나왔던 이게 다 유추해낼 수 있다. 그래서 다 외우는 것보다 기본 개념을, 기본 공식을 외운 다음에 거기서 유추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건 아까 구하면 일단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봤는데 여기서 A, B, C, D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IR이 제로일 때 전류가 제로라는 얘기는 무부하시죠? 요거는 무부하시고 요거는 단락시 전압이 제로거든요. 전압이 제로니까 단락이고 요거는 무부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부하라는 얘기는 개방이라는 얘기예요. 개방. 그죠? 무부하라는 얘기는 개방이라는 얘기. 단락은 뭐예요? 쇼트 시킨 거예요. 쇼트. 합선이다. 쇼트 합선. 자,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회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피던스만의 회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ES가 있고, 자, 이게 보낼 겁니까? 이제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IS라는 전류가 흐를 거고 II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A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는 무부하 시험이라고 했죠.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구하는데 무부하라는 얘기는 회로에서 보면 부하가 없는 거니까 여기가 개방된 거죠. 개방된 거예요. 그럼 개방되면 지워버리면 이렇게 된 거죠. 회로 구성 자체가 안 되죠. 그럼 전압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전압을 재보면 여기가 EI라 그랬을 때 송전단 전압이나 수전단 전압이 동일하게 되죠. 그죠? 뭐 부하가 걸린 게 없으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동일하다.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ES, ER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으면은 약분돼서 이게 값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1이 된다. A가 1이 된다. 그럼 단락 시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시 연결을 해야죠.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구성을 하면 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임피던스만의 회로입니다. Z만의 회로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 B는 어떻게 돼요? B는 IR분의 ES니까 이게 원래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는 그대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남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Z가 되죠. Z 임피던스 Z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C는요 제로가 나오고요, D는 1이 됩니다. 전류는 그
직렬회로잖아요. 직렬회로. 그래서 IS나 IR이나 같게 되죠. IS나 IR이나 같게 되죠. 직렬회로잖아요. 그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들어간 거나 여기 나온 거나 임피던스가 걸렸다고 해서 전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이 전류비 아니에요, 전류비. D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1, Z, 0, 1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나 높아침에서 이 세 번째 거는 왜 0이 나왔느냐? 그럼 여기서 원래 IR이 제로잖아요. 전류는 들어가는 거나 나가는 거나 동일하다고 그랬죠. 여기 I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0이니까 이것도 0이죠. 그럼 2R분의 제로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BCD를 구하면 1, Z, 0, 1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임피던스만의 회로지만 어드미턴스만의 회로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요. 결론을 얘기 들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건 임피던스만의 회로인데 임피던스만의 회로에서는 아까 구했지만 A, B, C, D를 행렬 형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요? 1, Z, 0, 1 이렇게 됩니다. 어드미턴스는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A, B, C, D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1, 0, 어드미턴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온 결과를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보면 A는 전압비라 그랬죠. 원래 전압비고. 그 다음에 D는 전류비였죠. 전류비. 이미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뭐냐? B 자리는 임피던스 Z의 자리고 여기는 어드미턴스 Y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1번은 요거 임피던스만의 회로죠.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는 0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드미턴스가 없으니까 여기는 어드미턴스만의 회로죠. 그러니까 여기가 임피던스 자리인데 임피던스는 없는 걸로 나타나요. 제로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거리 송전에서 T형과 파이형이 있다 그랬는데요. 뭐 단거리는 생각할 게 없고 이게 이제 행렬식으로 해서 풀면은 있잖아요. 일단 T형의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T형의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걸리는 회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진다 그랬죠. 2분의 Z, 2분의 Z 이렇게 되고 여기 어드미턴스인데 이걸 이제 행렬식으로 이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행렬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ABC를 나타내면 아까 앞에 나타나 봤으니까 자 이렇게 잘라보면 요거 임피던스만의 회로고 요거 임피던스만의 회로고 요거 어드미턴스만의 회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임피던스만의 회로는 어떻게 됐죠?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1, 2분의 Z 0, 1 이렇게 됐죠. 자, 요거에다가 요 어드미턴스만의 회로 요거를 가져오면 1, 0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임피던스만의 회로니까 똑같이 1, 2분의 Z 0,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4단자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면 A, B, C, D를 계산을 하면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결과식을 이제 행렬식을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험에서는 결과를 기억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A, B, C, D로 나타나면 A 부분은 1 플러스 2분의 Z, Y 이렇게 되고요. B는 1 플러스 4분의 G과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G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T형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서 이 자체를 물어보기도 해요. A, B, C, D를 구하라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는 거다. 요게 A, B, C, D 값 언제 T형 회로에서 여기 파이자가 써져 있어갖고 아직 파이자 안 했는데 그래서 언제
T형 회로에서 A, B, C, D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하고 이쪽이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이쪽하고 이쪽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형 회로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형 회로. 이게 중거리 성전입니다. 파이형 회로에서는 그 결과를 아까처럼 해서 기억을 하면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형에서는 임피던스가 있을 거고 여기에 어드미턴스가 두 개로 갈라지겠죠. 자,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드미턴스만 회로, 임피던스만 회로, 어드미턴스만의 회로 아까처럼 해서 구분을 하면 그 결과가 ABCD가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2분의 G화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Y 1 플러스 4분의 G화자. 그 다음에 마지막 D가 1 플러스 2분의 G화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식 또한 꼭 기억을 해 둬야 되겠다. 여기하고 여기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죠? 아까는 여기가 어드미턴스만 나왔는데 여기는 여기가 임피던스만 나왔네요.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4단자 정수 ABCD가 뭔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외워야 될 공식은 어떤 건지를 총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